부리람으로 가기 위해 우선 방콕행 비행기에 탔다. 에어아시아를 여러 번 탔지만 기내식을 신청한 건 처음이다. 그린커리의 뚜껑을 열었는데 밥만 가득하다. 부리람에 밤에 도착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방콕 돈무안공항 앞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다. 그냥 가장 싼 싱글룸이 있던 숙소로 갔는데 도미토리밖에 없다고 해서 오랜만에 도미토리를 이용했다. 짐 분실이 염려되는 것을 빼고는 도미토리도 놔둘 건 없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아침 6시 비행기를 타고 부리람으로 향했다. 이 시간에 출발하는 비행기는 거의 없는데 왜 게이트는 공항 가장 구석에 있을까? 방콕에서 출발하는 하루 2편의 비행기가 거의 전부인 부리람 공항. 건물 앞 활주로에 비행기가 서면 계단을 내려가 활주로를 걸어 건물로 들어가면 된다. 짐을 꺼내서 바로 구멍으로 연결된 벨트 위에 올려준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앞에 도심으로 향하는 밴이 서 있다. 기본 도착지는 부리람 버스터미널인데 원하는 곳에 내리려면 추가 요금을 내면 되는 것 같다. 20분이면 도착한다. 생각해둔 숙소로 바로 걸어가서 한 달 계약, 동네 구경하면서 먹은 점심, 걸쭉한 국물에 고기와 면, 꽤 맛집인지 그랩푸드 기사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해보자고 다짐을 해보았다. 동토인 무렵으로 빛이 약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고프로가 흔들림을 잘 잡아주지 못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 보행자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은 길이 더 많다. 기찻길과 부리람 국립병원 사이에 아침마다 시장이 선다.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이어서 아침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옥수수가 실하다. 삶은 옥수수를 소금물에 담가줄지를 물어본다. 이 시장은 오전 6시면 장사를 하는데 오전 10시쯤이면 거의 파장. 대부분의 반찬이 국물이 많아서 밥과 함께 사서 덮밥처럼 먹는다. 태국 음식 중에는 맛이 강한 것들이 꽤 있다. 그래서 선택하는 음식의 테두리가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다양한 것을 한 번씩은 시도해보는 편이다. 맛있는 양념을 발라 구운 고기와 찹쌀밥은 간단하게 아침으로 먹기 좋은 메뉴다. 첫 런닝을 마치고 시장 위치도 잘 알아두어 뿌듯하게 숙소로 돌아왔는데 열쇠가 없다. 결국 문 앞에 음식을 두고 아침에 돌았던 길을 땅만 보며 1시간가량 또 돌았다. 못 찾았다. 결국 숙소 매니저에게 이 찌칠 맞은 외국인은 열쇠 받은 지 24시간도 안 돼서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고백을 한다. 키 보증금이 200바트여서 200바트를 줘야 하는 줄 알았는데 키카드는 안 잃어버렸다니까 100바트만 달란다. 다시 아침. 부리람 도시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원형 교차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라마1세 동상이다. 라마1세 동상은 전쟁에 동원되던 코끼리 위에 라마1세가 전사로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실제 크기의 2배 정도로 만들어졌다. 아랫단이 높아서 더 커 보이는 것 같다. 원형 교차로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건널목이 없어서 주변에 차를 잘 보고 건너야 한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없었다. 이 라마1세는 현재 태국의 왕조인 짜거리 왕조를 세운 왕이다. 그의 동상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의 전설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라마1세가 반란군을 진입하고 돌아오던 길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모아 도시를 세웠다. 페라고 불리는 가 많아서 무앙페라 이름을 붙였다. 무앙은 도시를 의미한다. 라마 5세 때 그 이름이 부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라마 1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거다. 하지만 이 동상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1995년에 세워졌으니까 25년 정도 되었다. 라마 1세는 이성계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다.
이성계가 요동정부를 위해 출정했던 고려의 장군이었는데 위화도 회군에 의해서 왕을 폐위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던 것처럼 라마이세도 톰부리 왕조의 장군으로 캄보디아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와 왕을 폐위하고 짜끄리 왕조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라마 10세다. 저녁에는 기차역 쪽으로 잠깐 산책을 다녀왔다. 다시 아침. 오늘의 조깅 코스는 도시기둥 사원 방향이다. 부리람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하는 곳을 지나면 톰부리 시대에는 스라싱토라 불리었던 큰 연못을 만나게 된다. 라마이세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연못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연못은 과거에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왕의 생일 등의 중요한 국가 행사에도 사용되었다. 태국에는 도시마다 도시기둥 사원이 있다. 도시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상징적으로 모셔지는 것 같다. 기둥을 가운데 두고 작은 사원이 만들어지는데 부리람 도시기둥 사원은 독특하다. 다른 도시들은 모두 태국 스타일이지만 이곳은 고대 크메르 스타일로 지어졌다. 부리람의 남쪽 경계선은 캄보디아 국경과 맞닿아 있다. 심지어 아직도 인구의 25%가 크메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리람을 대표하는 것도 크메르 양식의 사원, 프라사텟 파놈 능이다. 그래서 이 사원도 부리람을 대표하는 크메르 양식의 사원을 본떠서 지어졌다. 앙코르와트를 떠올리게 하는데 과거에 부리람이 크메르 왕국일 때 앙코르와트보다 이곳에 먼저 사원이 지어졌기에 정확히 말하면 앙코르와트가 부리람에 있는 프라사텟 파놈 능을 본떴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사원은 과거엔 옆에 있는 중국 사원과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는 작은 형태였는데 2005년 부리람 정부에서 부리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크메르 사원 형태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었다. 부리람 도시기둥 사원 옆에는 2008년에 새로 지어진 중국식 사원 푸엔타오 콩마가 자리하고 있다. 정직과 믿음의 신으로 추앙받는 관우신이 모셔져 있는 사원이다.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었다. 부리람 도시기둥 사원 위쪽으로 꽤 큰 시장이 있다. 아침으로 인기가 많은 빠똥꼬. 부리람 기차역 옆에는 아침이면 긴 줄을 서는 빠똥꼬 집도 있다. 네모난 걸 찢으니까 홍어 냄새가 났다. 바로 시켜서 만드나 보다. 먹는 건 문제가 없었고 맛있었다. 두유는 설탕이나 연유를 많이 섞었는지 엄청 달았고 가벼운 아침으로 생각했던 밀가루 덩어리들은 꽤나 든든했다. 점심과 저녁도 사간다. 태국에 왔으니 마사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숙소 근처 마사지 가게로 갔다. 주말이었지만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손님은 나뿐이었다. 계산하고 나갈 때 명함을 주길래 집에 와서 명함에 적힌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 30분 전에 사진을 올렸다. 내 사진. 이 사람들이 도찰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마사지 받는 사진이 생겼다. 주말 시장이 열리는 곳에 구경을 갔다. 시장 크기는 크지 않은데 주말이면 부리람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는 것인지 사람이 많았다. 공연 공간도 있고 연못 주변으로 작은 상과 돗자리들이 놓여져 있었다. 마사지 의자들도 놓여 있었는데 45분에 80바트로 일반적인 마사지의 반값이어서 사람이 가득했다. 다시 아침. 오고 가다가 본 세탁소에 한국에서 입고 온 코트를 맡겼다. 코트 드라이 클리닝 10,000원. 다시 아침. 나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 코인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다. 6리터짜리 생수가 편의점에서는 40바트인데 정수기에서는 6바트다. (1바트를) 더 넣었어야 했나보다.